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이제 지수 로그 관련해 가지고 지수와 로그에 대한 형태였고, 사실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나가는 형태들도 일단은 존재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까지 일단 여기 먼저 하기로 했구나. 일단은 그리고 그게 이제 1단원이고 사실상 거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오늘 나가는 부분은 이제 삼각함수의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를 할 거냐면은 각도에 대한 정의를 조금 할 건데, 여기 단어는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들어놓으면은 뭐 12월 달에 대수 시작을 할 때도 막 이건 알고 있지 하고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각도가 뭐야? 한번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번 해봐. 그게 이제 수학의 정의의 시작이거든, 사실. 각도는 뭘 것 같아? 두 선분의 접근이 좋아. 기울어진 두 선분의 기울어진 정도? 두 선분까지는 딱 좋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해도 돼. 단어 자체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거든. 두 선분, 일단 뭐 보이는 것처럼 각의 크기. 각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각을 써야겠어? 자, 두 선이 교점을 발생시켰을 때 두 선 사이에 이루는 벌어진 정도, 요거를 얘기하자는 거야. 일단 그걸 우리가 각도라고 표현을 해보자. 뭐 정확하게 정의할 게 없이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게, 두 선이라고 선분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많이 온 거야, 사실. 그런데 각도를 우리 뭘로 표현해?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서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이 몇 도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 1도, 2도, 30도, 90도, 180도 이런 각도들이 있는데, 이 각도는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 것 같아? 바로 한 바퀴를 몇 도로 만들어버려. 몇 조각으로 나눠? 360. 그치, 360조각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 나눴을 때 한 칸을 1도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그치? 뭐 1도, 2도만 했을 때 좀 뭐 느낌이 없다가 90도, 180도 하면 좀 약간 느낌이 살짝 왔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그러면 360도가 각도의 끝이야? 그럼 720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이거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없는 거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각도가 360도가 끝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720도 발차기,
자, 720도라 함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두 바퀴를 뜻하는 거야. 두 바퀴야. 이게 있어, 그 존재 자체가. 1080도는 세 바퀴를 얘기를 하는 거야. 360도가 세 개가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수가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는 3600도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각도들이 더 많아져도 어차피 몇 바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계를 샀어. 아날로그 시계를. 야, 벌써 시계를 산지 시침이 벌써 3270바퀴를 돌았구나. 이런 걸 따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각도라는 표현들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건 두 성분이 이루는 정도의 차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지. 두 성분이 이루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몇 도라고 하는 결과의 숫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결론적으로 이루는 각도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의 약속을 하나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쉽게 얘기해서 X축의 양의 방향, 즉 오른쪽.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의 정리의 가로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10초선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됐지? 시계에서는 10초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12쪽에 대한 방향, 12시 방향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잡도록 할게. 그리고서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은 시계 바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양해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음해각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각, 음해각의 표현이 이렇게 있을 때 양해각 형태로 어떤 선이 10초선과 이루는 각도를 표현을 하자는 건데 이때 그 각도를 표현하게끔 선이 멈춘 형태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초선, 기준이 되는 선인 거야. 동경은 뭐인 거야? 그때 10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느냐에 대한 설정시켜주는 각도인 거야. 선인 거야, 선. 그때 이 동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아니, 왜 단어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동경은 다시 한번 뭐라고? 시계 바늘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같은 시계를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언제 샀는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때 분침이 같은 바늘, 지금 같은 경우 뭐 4시 10분이니까 10분을 가리키고 있어. 10을. 그렇다면은 10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똑같다고 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시계를 기준으로 같은 바퀴수를 돌렸겠어, 태엽이? 그거는 아니지.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잖아. 방향을 가리키는 뜻이 동경인 거야. 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바퀴수는 다르지. 그 바퀴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각도인 거고. 됐어요? 그래서 각도가 달라도 가리키는 방향, 동경이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봐봐.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한번 10초선인 OX라고 하는 선과 OP가 이루는 각도가 현재 30도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동경이 그냥 10초선을 기준으로 30도만 올라갔다는 보장은 없고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얘가 30도를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 360도에 30도를 더한 390도를 이뤘으면은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30도를 움직였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했어도 같은 동경을 이루니까 390도여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360도를 한 번 더 먹여버리면 뭐가 되겠어? 750도가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인 거야? 750도는 10초선 기준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이만큼 간 거야. 실제 이 지금 표현이 750도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 표현이 750도인 건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다 보면은 수학에서 헷갈릴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거야. 이건 몇 도게? 이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지. 그런 문제가 돼. 왜냐면 하나, 둘, 이거 세고 있을 거야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편하게끔 각도가 360도를 넘고 아니면 음수의 값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표현하는 거를 조금 일정하게 만들어 보자는 게 일반각이라는 단원이야. 그래서 여기 단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일반각입니다. 됐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30도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390도, 750도는 이해됐지? 자, 근데 거꾸로 얘가 음의 각으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도일 수도 있다는 거야? 3번처럼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360도를 한 바퀴를 더 틀어낸 마이너스 69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4번의 형태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한번 읽어봐봐. 뭘 그렇게 뭐야? 뭐 보고 있어 그래서? 응? 웹툰 아니었어? 웹툰 아니었어 방금? 유튜브 댓글. 아, 그게 댓글이었어? 자, 그럼 봐봐요. 이 각도에 대한 개념의 확장으로 이제 뭔가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바로 뭐냐면은, 자, 이건 오답이야. 오답을 먼저 해볼게.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좌표 평면 기준으로 3, 4분면의 각이면은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동경이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 세타가 이런 각도를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이해를 하겠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2분의 세타는 양변에다가 2를 나눠주게 되면은 좌변이 90도고 우변이 135도가 되면서 90도와 135도 사이는 결국은 이쪽에 있는 2, 4분면이니까 그럼 제 2, 4분면이 되겠네? 그치? 근데 왜 모두 구하라고 했지? 요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단어를 읽었을 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에 대한 각도는 무슨 얘기라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냥 360도에 갇혀있을 때만의 이야기야.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단원 이름이 뭐였다?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간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동경을 기준으로 시초선이 열심히 돌았어. 그러다가 동경이 돌았어. 그러다가 일단 시초선까지 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시초선까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동경이 시초선에 있는 상태에서 몇 바퀴를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안에만 안착하면 돼. 자, 다시 봐봐. 이 얘기 되게 중요해. 일단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각도는 원래 360도까지라고 배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무한히 확장을 하자는 거야. 왜냐면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 아날로그 시계 집에 갖고 있는 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써야 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고 하는 각은 바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때 요 360도 곱하기에 무슨 말이야? 360도는 무슨 뜻이야? 뭐야? 한 바퀴라는 뜻이야, 그지?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지. 그럼 360도 곱하기 n은 무슨 뜻이겠어? n 바퀴라는 뜻이야. n 바퀴는 다시 한번 몇 바퀴인지 몰라. 중요한 건 어디 가서 좋네. 음의 각이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상관없어. 어쨌건 간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여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양변에 그대로 양쪽에 2를 나눠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서 2를 나눴더니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n은 몇 바퀴냐고 물어봤잖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n이 그래서 만약에 0 바퀴면은 우리는 2분의 세타가 90도와 135도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90도와 135도 사이면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n의 값이 만약에 1이면 2분의 세타가 270도와 315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각도가 여기 있는 사사분면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첫 번째 n이 0일 때는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일반각의 형태로 각도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한 번도 안 끝났어. n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50도와 495도 사이에 2분의 세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450도는 분명 360도 더하기 90도 490도는 360도 더하기 13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한 바퀴라는 360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n이 0일 때랑 똑같은 형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일반각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게도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거 얘기할 거 없이 우리 360도 이상으로도 각도 계속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각도가 의미하는 것은 좌표평면 기준으로 0도짜리로 다시 되돌아올 뿐인 거야. 요 정도의 얘기만 하는 건데 이 문제들은 그 개념이 이해되는지를 묻는 문제류일 뿐인 거야. 오케이? 자, 조금 더 볼게요. 대표 문제는 아니지만 대표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요거는 한 번 더 볼게. 자, 그럼 같은 방식이 되겠죠. 487 세타가 제4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봐요. 세타가 제4사분면 각이라는 얘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는 크고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3분의 세타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쪽에 3을 나눠주게 되면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이니까 90도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 n이 어차피 몇 바퀴냐에 대한 바퀴수였으니까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n에다가 0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럼 0 대입하면 뭐가 돼? 우리가 원하는 3분의 세타가 이 사이에 있다. n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이 사이에 있다. n에다가 2를 대입을 했더니 240도니까 몇이냐? 이렇게 사이에 있다. 그리고 n에다가 3을 대입을 했더니 360 더하기 90도가 되면서 순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그렇죠? 이제 그대로 똑같이 확인. 90도랑 120도 사이면은 여기 210도랑 저기 사이면은 여기 중간 어딘가에 330이랑 사이면은 이쪽에. 그래서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이 모두 가능하겠지. 오늘 여기 난리 났어. 잠깐만요. 기다리고 있어.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안에 약간 전력 공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빼놓고 있는 거랑 차이가 나나? 아무튼 자, 일단 요런 류의 문제입니다. 요거 지금 쌤이 방금 풀어준 두 문제가 한 30-40% 확률로 나와. 그러니까 뭐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문제랑 둘 중에 하나가 나와. 488. 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이번에 아까랑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488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489 보이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쩌고, 다시 여기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여기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자, 이 네 가지의 문제를 다 한 번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완벽하게 똑같이 풀어야 돼. 똑같이. 자, 그런데 이 류, 아까 방금 전에는 세타나 몇 세타가 몇 사분면이었을 때 얘기였고, 여기 쪽에 있는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얘기가 나오면, 자, 그림 그릴 거야. 좌표 평면을 가볍게 그려주고, 그리고 45도 정도가 되게 y는 x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45도라고 하는 이 친구 각도보다 우리가 원하는 동경이 45도보다는 조금 넓은 각으로 알파가 나오게 정리를 해줘. 됐죠? 이게 기본 세팅이야. 쌤 이거 안 지울 거야. 안 지울 건데 여기다가 덧입힐 거야 계속. 무조건 얘가 기본이야. 자 그때 잘 봐. 이때 세타가 알파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자 왜냐?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여기에 서 있다고 해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찔끔 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를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자 이때 알파는 무조건 얘각이에요. 오케이? 약속이야. 여기까지가.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속이야 무조건.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 세타가 뭐라고 써있어? 90도랑 180도 사이래요. 선생님 틀리셨어요. 세타 여기 아니에요. 그치? 맞지? 딱 그 느낌이 들잖아. 저건 상관없어. 저건 이따가 쓸 거야. 이따가 쓸 거야. 우리는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일단 기본.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됐지? 쌤이 네 문제 다 풀어줄 거거든. 근데 네 문제를 풀어주는 동안 단 한 문제도 이 상태에서 시작을 안 하는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이제 그럼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자 이제 뭘 쓸 거야? 뭐가? 이번엔 7세타래. 근데 그림에서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며. 그럼 7세타도 여기 있다는 뜻이지. 그럼 그림을 쌤이 따로 그리진 않겠지만 7세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7세타를 한번 그대로 써볼까? 그럼 7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60도 곱하기. 근데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n이라고 써버리면 똑같은 바퀴를 돌았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m이라고 쓰고, 그럼 360도 곱하기 m만큼 회전을 했으면 분명히 어디 있겠어? 둘 다 시초선에 있겠지. 그 상태에서 똑같이 알파만큼 움직였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자 위에 식을 쌤이 한 번만 더 쓸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알파가 소거될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빼줄게. 위에서 아래로 빼주게 되면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세타는 알파가 소거가 되면서 360도 곱하기 괄호 열고 m 빼기 n의 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360n, 360n. 그럼 360을 묶으면 m 빼기 n. 근데 n 이게 무슨 뜻이야? 7세타가 n 바퀴 돌았다는 뜻이지. 요 n은 무슨 뜻이야? 세타가 n 바퀴를 돌았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n 바퀴가 몇 바퀴인지 몰라. n 바퀴도 몇 바퀴인지 몰라. 하지만 그 바퀴 수의 차는 어차피 정수 단위겠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였을 거 아니야. 반대로 빠꾸해서 돌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간에 둘의 차는 정수 단위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6세타를 360도 곱하기 K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말 이해됐어? 왜 K로 바꿨는지? 그러니까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편의상 K로 바꿔주자. 왜냐면 M도 몇 바퀴인지 몰라. N도 몇 바퀴인지 몰라. 하지만 둘에 대한 차는 어차피 일정하게 담겨져 있는 차이가 될 테니까.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6을 나눠주게 되면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바로 60K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는 거야. 현재 세타가 60K라고 했을 때 K에다가 0을 넣으면은 세타가 0, K에다가 1을 넣으면은 60, K에다가 2를 넣으면 120, K에다가 3을 넣으면은 18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세타의 결과값을 구하고 싶잖아. 맞죠? 그러니까 세타는 몇 도일 수밖에 없는 거야? 120도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쪽 문제입니다. 아까 옆에다 쓰긴 했는데 공간이 있지? 자, 489. 자, 봐봐. 잘 봐.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줘. 여기까지는 안 변해. 여기 7세타도 일단 빼자. 똑같이 그림을 그려줘. 자, 근데 문제로 다시 봤더니 이번엔 몇 세타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타랑 5세타가 일직선에 있대. 그러니까 같은 아까 그건가? 근데 뭐래? 뭐가 반대해?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으로 정리를 할 거고, 맞지? 그럼 알파가 처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이루는 기준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가 여기 자리에 위치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때 요 녀석을 5세타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 정리가 되는 누구? 5세타는 이제 5세타를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360도 곱하기 m, 일단 m 바퀴를 돌렸어요. 일반각의 형태니까 모든 각들을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동경이 어디 있어? 일단 이 상태면 m 바퀴 돌았으니까 시초선에 있어. 근데 여기까지 갈 거죠. 여기까지 갈 거지.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알파만큼 이동은 해야 되잖아. 여기서 일단 시초선에 동경이 있으면 안 되니까 5세타는 일단 여기까지 와. 그리고 나서 알파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여기다가 한 줄, 맨 첫 번째 줄 다시 써보면 세타가 또 다시 뭐였어?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리고 알파를 여기에서 소거해줘보자. 그리고 알파를 소거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4세타는 아까 뺀 거 계산 결과 똑같이 쓸게요.
360K 그리고 플러스 180도 그대로 움직이니까 180도가 되겠고, 그럼 세타 값이 그대로 90K 더하기 45가 되면서 K가 만약에 0이면 세타가 45도, K가 1이면 135도, K가 2면 225도, K가 3이면 얘가 몇이냐? 270도니까 315도, K가 4가 되면은 405도, 즉 360 더하기 45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 꼭 다 적지 않아도 돼, 소연아. 그냥 얘네들이 순환된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해. 근데 주어진 문제의 마지막 뭐를 원했었어? 원래부터? 뭐를 원했어? 맨 마지막? 단 하고 나와 있는 각도를 마지막에 사용을 하자고 했고, 몇 도야? 0도와 9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45도가 유일하겠네. 그래서 세타가 45도인 거야. 됐어요? 자, 2개 더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비슷한 문제인데도 왜 이렇게 연결지어서 막 다 하겠어요? 이쪽은 나와, 100% 나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여기도 소연아 고민할 거 없어. 요거 파란색은 당연히 안 그리셔도 되고 똑같이 한번 그려봐요. 이번에는 뭐야? 세타는 똑같이 노란색으로 세팅이 됐는데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라며. 그럼 X축의 대칭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X축 대칭 상태가 되겠고, 그러면은 알파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주어진 4세타에 대해서. 자, 그럼 그대로 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표현을 해보자고 먼저. 그럼 일단은 돌려. 됐지? 그럼 시초선에 가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데 이번에는 알파가 음의 각으로 움직여야 4세타를 받고 적용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빼기 알파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아까부터 원래 빼줬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포인트가 알파 소거잖아. 근데 둘이 뺄 게 아니라 뭐 해주면 돼? 이번에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세타와 4세타에 대한 합은 5세타가 되겠고, 선생님 그러면은 m 빼기 n이 k였으니까 m 더하기 n은 다른 걸로 잡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니지. 어차피 m과 n에 대해서 두 값을 뺀 게 k라고 정리했던 이유는 그냥 m과 n이 몇 바퀴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더하더라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대로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72k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같은 방식이 된 거야. k가 0, 1, 2가 됐더니 144, 3이 됐더니 216, 4가 됐더니 288,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5가 됐더니 무엇이냐? 5가 됐더니 360. 근데 우리가 사이로 돈다고 했으니까 216도랑 288도가 되겠지.
사실상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 듯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정리를 해주고 있는 느낌인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엔 살짝 문제가 바뀐 게 뭐냐면 4부 1번 지금 주어진 유형들 중에는 조금 달라졌어.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세타라고 했어. 근데 이것만 바꾸면 돼. 이것만 바꾸면 돼. 그리고 문제는 똑같아. 어차피 나와져 있는 주어는 신경 쓰지 마. 선생님 근데 그러면 2세타면은 여기가 0도에서 180도로 바뀌는데요? 하기에는 아까부터 이거 무시했잖아. 그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하단에 파란색이 있지만 똑같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떻게 이번에는 y는 x 대칭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쌤이 그리고 이것도 고민하다가 일부러 45도를 넘게 알파를 세팅한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알파가 몇 도인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처럼 y는 x 대칭이 나오려면 7세타가 알파가 이쪽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거 아니야 일단.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지? 저번에 했었는데 이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2세타 기준으로 각도가 요만큼 이렇게 있잖아 여기. 근데 얘가 대칭이 되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되는 게. 그 각도가 어디가 되는 거야? 각도까지 노란색이 x축 기준으로 얘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주면 돼. 부채 이해됐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공통수학 2 시간에 배우고 있는 대칭 형태를 배우고 있잖아. y는 x선을 기준으로 노란색 덩어리 자체가 붙어있는 이 모양까지가 전환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꾸 살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실패를 해보고 실수를 해봐야 돼. 대칭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7세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7세타는 일단은 또 돌려. 됐지? 근데 알파를 적용하려면 어차피 축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Y축의 양의 방향 쪽에서 거꾸로 되돌아오는 느낌이 좋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90도에서 알파만큼 되돌아오는 느낌이 좋아. 그리고 나서 주식 그대로 알파 소거를 해주게 되면 합을 해줘야 되겠고, 그럼 똑같아졌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그려주고 상황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9세타는 같은 방식으로 360K 더하기 90이 되겠고, 그럼 세타가 똑같이 40K 더하기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0일 때 10도, 그 다음에 50도까지 정리가 되겠지. 너무 신나게 보고 있어. 자, 네,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였는데, 쌤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 어차피 이런 490번, 91번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은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어차피 물론 지금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외우는 것들은 어차피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정작 다시 한번 외우긴 해야 돼.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진 않아.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정리해서 근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근해 공식을 배울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기는 한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념과, 그러니까 우리 교재 중에서도 비상 출판사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거든. 개념과 유형이라는 말은 수학을 하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사실. 개념은 근데 선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쌤 생각에. 근데 유형은 선행도 가능하지 물론. 근데 어차피 그때 가서 좀 다시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조금 더 철저히 하자는 거야. 물론 유형도 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의 그 개념 부분을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잘 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삼각 함수야. 삼각비에 관련된 함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시간 내일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y는 sin x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부터 만들어내기 시작을 할 거야. 만들어낼 건데, 그러면 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 x 자리에다가 우리는 뭘 대입할 수 있어? 바로 각도를 대입할 수 있지. 뭐 1도, 2도, 3도 이런 것들. 맞지?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몇 번 얘기했을 때 한번 맞췄는데 함수는 뭐다? 함수는 뭐라고 했어? 대응하는 관계야. 그 대응하는 관계를 점들을 x가 몇일 때 y가 몇 이런 걸 찍어내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가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에다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그래프에다가 정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야? 이 그래프는 어디다가 그려줘? 요 좌표평면에다가 그려줄 거야. 자, 중요한 얘기가 지금부터. 자, 다시 한번 그래프는 어디다가 그린다고? 좌표평면에다가 그려줄 거야. 그래프는. 그럼 소연아, 좌표평면은 뭐야? 바로 수직선, 가로선 두 개를 둘 다 그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를 세로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y값, 요거를 x값을 표시할 때를 써서 x값이 몇일 때 y값이 몇, 요거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주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맞지? 맞지? 그때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이걸 우리는 실수라고 배웠어. 이게, 자, 다시 전으로 되돌아올게. 오늘 조금 덜 하더라도 전에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분수야. 분수. 정확하게는 a분의 a와 b가 a가 0이 아닌 정수이고 a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꼴의 형태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표현을 해. 유리수는 뭐야? 주어진 자연수 정수 단위를 n등분을 해서 분모 등분을 해서 그 중에 몇 조각이냐를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에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실수야. 이거 언제 배우게? 중3 때 배우거든. 중3 때 뭐를 배우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배우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배우면서 실수라는 걸 배워. 우리는 이제껏 항상 수직선에 표시하는 걸 가르쳐 준 거야. 다시 한번. 근데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실수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라고. 들어본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되돌아올게. 실수는 다시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수야. 근데 수직선 자체의 수학에서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뭐인 거야? 숫자 표시하려고 하는 거야. 그 숫자 표시는 뭐 할 거야? 이거 두 개 연달아서 좌표평면을 만들 거거든. 즉 종합 함수는 그래프인데 모든 좌표가 뭘로 이루어져야 돼? 실수로 이루어져야 돼.
좌표 평면이 어차피 수직선 두 개를 놓은 거니까 무조건 연결지어서 실수에 대한 값이 나와야지만 점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삼각함수를 그려줄 거잖아. 그치? 삼각함수를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그려줄 건데 각도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각도는 1도, 2도, 3도 이런 거잖아. 뭐 30도, 그지? 그런데 여기서 질문. 1도가 1이야? 1도가 1은 아니지. 각도는 각도인 거고, 각도는 단위가 붙은 거잖아. 다시 한번. 1cm가 1은 아니야. cm가 하나 있다는 뜻인 거지 1cm가 하나라는 뜻은 아니잖아. 이건 충분히 이해됐지? 그러니까 단위가 붙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숫자랑 숫자의 단위가 안 붙어있는 실수와 단위가 붙어있는 수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삼각함수의 형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중3 때 배웠던 요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x자리에다가 각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무조건. 근데 각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각도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왜? 각도를 넣는 순간 여기다가 30도를 썼을 때 뭐가 나오고 이렇게 찍어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아까 1도, 2도, 3도 이건 뭐라고 했어? 한 바퀴를 360조각 했을 때 한 조각을 만드는 방법이었지. 이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바퀴를 360조각을 했을 때 한 조각을 1도라고 얘기를 하자. 이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다 좋은 방식이었는데 지금 오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한번. 왜? 1도가 1이 아니니까 각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만들어낼 거냐면 바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호도법입니다. 자, 호도법은 뭐냐면 쉽게 가자. 180도가 뭐라고 써있어? 이거 뭐야? 파이야. 180도가 파이라는 거야. 야, 근데 파이 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 파이는 몇 점 몇? 맞아. 네가 알고 있는 그 3.14야. 즉, 잘 봐. 어떠한 계산에 의해 각도가 들어간 저 180도가 3점 몇몇몇 된다는 거야. 근데 3.14는 분명히 소수를 포함한 유리수 실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를 뭘로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싶다고? 그래프로 만들어내고 싶어. 그래프는 어디다 그려? 좌표평면에다 그려. 좌표평면에다 그리려면은 실수의 체계가 필요해. 맨날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각도로 만들어주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환을 시켜. 그러니까 바꿔주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바꿔주고 싶으니까 그걸 바꿔주고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야? 180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3.1 정도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기억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정리 다시 492번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가 뭐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인 거야. 여기 180도라고. 그럼 약분해주면은 2분의 파이는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파이가 18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고 계산하면은 7분의 6일은 6, 8, 48, 1080도가 되는데 이게 160도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지? 그치? 이거 뭐 계산이 되는 것 또한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파이가 180도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180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4를 그대로 약분해주면 뭐가 돼? 4, 4, 16, 5가 되겠고 5 곱해줬더니 몇이 나와? 225도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뭐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 한 번 더 파이를 180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10 나눠준 다음에 18 곱하기 해줬더니 3, 1은 4, 8, 3에 24, 54도니까 여기는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다른 거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파이가 180도다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180도 들어가면 5 나눴더니 몇이야? 360도 곱하기 9가 되겠고 그럼 정리했더니 324도 5번을 맞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2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 공식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약간 유형 같은 꼴이야. 그때 가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려야 돼. 이거는 한번. 자, 호의 길이 L은 R세타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2분의 1 RL입니다. 근데 호의 길이 L이 어차피 R세타였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죠. 조금 속도 내보면 그래서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넓이가 12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가지고 가보면 넓이 12파이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반지름이 4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여기 반지름이 4였으니까 다시 호의 길이 6파이가 뭐야? R세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그대로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2분의 3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 이게 뭐 익숙하겠어? 202분의 3파이가 270도거든. 270도가 편하지 2분의 3파이가 편한 리는 없잖아. 근데 이게 편해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야지 대수는 사실상 성공이 돼. 그 정도까지가 필요합니다. 뭐 물론 연습을 시켜주겠지만. 자, 방금 한 데까지가 일반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끊어내도 되는데 특강 시수 특성상 조금이라도 나가줘야 돼. 그래야지 내일하는 얘기까지 딱 하고 깔끔하게 수요일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딴 건 좀 더 보더라도. 자, 중3 걸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뭐 내가 중3 거를 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비슷하게 당연히 배웠겠지. 자, 삼각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 그리기야. 우리 지금 중3들도 다 그림 그리고 있거든. 그림이 안 그려지면 시작이 안 돼. 왜냐면 이때 여기를 스몰 c, 여기를 스몰 a, 각각의 빗변을 스몰 b라고 했을 때, 자 해볼까? 사인 a는 뭐야? b분의 코사인 a는 뭐야? 그럼 탄젠트 a는 뭘까? 맞지? 맞지? 근데 반전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자, 왜 이제까지 열심히 이걸로 똑같이 문제 풀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아니냐면은 각도라고 하는 존재가, 각도 우리가 했던 그 아까 60분법 각도가 90도까지만 있어? 그거 아니지. 그리고 봐봐, 혹시 사인 120도가 나오면 180에서 얘를 빼서 얘는 사인 60도랑 같아, 이런 것들을 중3 때도 했었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재밌게도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유를 못 들었어. 근데 되게 웃긴 단어 중에 하나야. 중3 2학기 구분이 이렇게 돼. 왜요? 그냥 외워. 진짜 교육과정이 그래.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것도 그렇잖아.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어 우리는. 그런데 쌤이 뭐라고 하고 있어? 이게 아니야. 자, 지금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은 어떤 동경이 지금부터 존재를 할 거고, 그냥 각도가 이렇게 삼각형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애초에 어떠한 특정한 어떤 친구 반지름이 R인 원을 지금부터 가지고 올게요. 그래야 돼 이거.
이때 어떤 동경이 존재를 할 거야. 그치? 어떤 동경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때 그 동경과 반지름이 R인 원의 교점에 대한 좌표를 뭐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x, y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이때 사인 세타는 바로 반지름분의 사인 세타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주어진 원의 반지름분의 y 좌표인 거야. 여기서 표현하면 뭐분의 뭐니까 결국은 r분의 y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또한 코사인 세타는 위쪽에 있는 교점 의는 안 적을게요. 반지름분의 똑같은 방식으로 x 좌표였던 거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x 좌표분의 y 좌표가 돼서 결론적으로 x분의 y라는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렇게 자꾸 알고리즘에 애들 거 뭐 좀 찾아주다가 몇 번 내 거 눌렀더니 자꾸 학원 선생님들 다른 학원 선생님들 수업하는 게 자꾸 뜨는 거야. 이게 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 니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덜어. 근데 나도 맨 처음에 당연히 이게 편하지. 우리도 이게 편한 것처럼 누가 이게 편하겠어. 이게 편하지 당연히. 근데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되게 의아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쓰면서 해야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쪽이 안 보이니까 등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써봤는데 글씨가 물론 뭐 네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하지만 짱튼. 자, 그래서 이것이 일반각에서의 삼각비의 정의야. 이건 가짜야. 얘가 진짜. 그럼 이거는 왜 배운 거야? 할 수 있잖아. 자, 잘 봐. 그런데 재밌는 건 세타각이 동경이 1, 4분면에 위치한다면 반지름분의 y좌표라 함은 얘분의 얘인 거잖아. 코사인이 반지름분의 x좌표라면 얘분의 얘인 거잖아. 탄젠트가 x좌표 분의 y좌표라면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똑같이 정리해서 해주고 있는 게 맞지? 여기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 각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중3 때는 원래 이 정의를 다 하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라놓은 거야. 각도가 90도, 1, 4분면의 동경이 있는 상황, 즉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것뿐인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여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야. 그냥 끼워 맞추기 식이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90도랑 0도 사이에 대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각도를 지금부터 확장할 거잖아. 우리는 지금 1000몇 도도 해야 돼. 그치? 360도 곱하기 40 플러스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각도도 돼야 되니까 원래 있었던 기본적인 약속. 진짜 약속이야 이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499번. 자, 원점과 12,-5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동경 OP가 존재를 한대요. 근데 너 그거보다 빨리 보관해. 일단은 아이고, 원을 하나를 그려줄게. 이렇게 어딨어? 자, 그냥 그러다 시작. 아이씨. 할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12,-5라고 하는 어쨌건 간에 형태가 있고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근데 뭐가 가능해?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가 정리가 가능하겠지. 높이와 밑변이 각각 5랑 10인 거잖아. 12,-5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빗변의 길이가 1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몇이었던 거야? 13이었던 거고 교점의 좌표가 현재 12,-5였다는 거지.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정의 이제 쓰자. 정의를 이제 써보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분의 반지름분의 교점의 y 좌표. 앞에 13이 붙겠고. 됐죠? 다시 한번 정의야, 정의. 다시 코사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반지름분의 교점의 x 좌표.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됐죠까지? 그럼 12학분, 13학분, 13학분 계산을 해서 마오, 마십이, 마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진다. 내일 뭐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느냐랑 딱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그래서 오늘 방금 얘기한 이걸로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야. 근데 사실 이게 중3 때 배웠었어야 되는 개념인데 아마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안 해 이거를. 왜냐면 어려우니까. 나는 하긴 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듣기도 해. 그래서 내일 그거까지 정리를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줄 예정. 알겠죠? 그렇게 할 거고